우리 사회에서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위라는 주제는 종종 침묵에 쌓여 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남은 비밀처럼 여겨지며 우리가 성장하면서 잊어버리거나 말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이 넘으면 자위는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자기 관리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 전립선 비대 예상치 못한 배뇨 문제, 발기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답답하고 부끄럽고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 주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위가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고 노화 관련 문제를 완화하며 정서적 웰빙을 개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서 연결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 자위 같은 간단한 것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노화 건강,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60이라는 이정표를 넘어서면 몸은 조용하지만 깊은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전립선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이 넘은 남성의 거의 절반이 전립선 비대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일의 고통입니다. 끊임없는 배뇨 욕구 방광을 비우지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감. 이러한 증상이 방치되면 방광과 신장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흔해지는 조용한 위협입니다. 일본에서만 매년 약 90만 명의 남성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형제, 할아버지와 같은 실제 사람들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우리가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은 매일의 자기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의 남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수 있는 자위라는 주제로 돌아옵니다. 네, 자위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합법적인 건강 관리 방법으로서의 자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자들은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을 한 남성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약 20%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루머가 아닙니다. 과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정은 전립선을 도와 오래된 체액을 배출하고 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며 시스템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오일을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비 없이 운전하지는 않겠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단순한 정보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몸을 돌보고 미래를 보호하며 조용히 사적으로 하지만 강력하게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행위로 생각해 보세요. 자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에서 체액을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자주 사정하는 남성이 전립선 비대에 의해 발생하는 배뇨 문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정이 전립선 내 혈류를 촉진하고 항염증 효과를 가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 심리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60이 넘으면 많은 남성이 성욕 감소와 발기부전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자위는 성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성기능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사정과 관련된 호르몬 방출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사정 후에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완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에게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완 효과는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물론 자위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개인의 빈도와 건강 상태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니 계속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자위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적절한 빈도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위가 전립선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빈도와 적절한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적당한지 궁금할 것입니다.
과도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마법의 숫자가 있을까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최소 21번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최대 20% 낮습니다. 이는 대략 주에 5번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빈도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편안함입니다. 60이 넘은 많은 남성에게는 주에 2~3번이 부담 없이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고 자연스럽고 에너지를 주는 느낌이라면 아마도 적절한 범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강제적이거나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좀 쉬어야 할 때입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편안하고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는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의식입니다. 기분이 좋아야 하고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스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위는 빈도뿐만 아니라 방법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자극은 전립선의 혈류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거나 거친 자극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균형을 유지하고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면 보호하고 훨씬 더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간단한 자기 관리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부위를 부드럽게 청소하세요. 하복부나 등을 가볍게 마사지하여 혈류를 촉진하고 이완을 도와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후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적당하고 의식적으로 행해진 자위는 여러 면에서 건강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논의한 대로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방출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며 특히 고립이나 큰 인생 변화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깊은 수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정 후 당신을 진정시키는 호르몬들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주 저하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자위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도를 세척하고 오래된 분비물을 배출함으로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의 축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위는 의식과 주의를 가지고 실천할 때 단순한 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약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수면 지원입니다. 정서적 안정입니다. 전립선 보호입니다. 가장 간과되기 쉬운 자연 건강 관리 방법 중 하나이며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것이 되게 하세요. 의도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하세요. 이는 당신의 몸, 당신의 웰빙, 그리고 어떤 나이에서도 활력 있게 살 권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중요한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다면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자신을 잘 돌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